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입니다. 스타렉스는 1997년에 데뷔한 현대의 승합차죠. 당시에 뉴 그레이스가 있었는데 뉴 그레이스의 후속이라기보다는 그 상위 모델의 개념으로 나온 거죠. 실제로 스타렉스가 나오고 나서도 한 5년 정도, 4년 정도는 뉴 그레이스를 같이 팔았죠. 스타렉스는 데뷔한 지 20년이 됐는데 현재 모델이 2세대예요. 작년 말에 나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는 9인승 승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반이 추가가 됐고요. 스타렉스의 라인업은 크게 4가지인데요. 가장 기본형의 그랜드 스타렉스, 그리고 9인승 이번에 추가가 된 그랜드 스타렉스 어반, 그랜드 스타렉스 스페셜 비클, 그리고 리무진이 있습니다. 이 스페셜 비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캠핑카라든가 어린이 보호차, 하이루프, 구급차, 휠체어, 3밴 냉동차 굉장히 많아요. 오늘 시승하는 리무진은 6인승과 9인승 두 가지로 나오고요. 각각은 그 익스클루시브와 듀얼 썰루프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리무진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모델이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6인승 리무진 익스클루시브 2WD고요. 물론 스타렉스는 4WD 모델도 있죠. 근데 리무진의 경우에는 이름만 있습니다. 전면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. 기존 모델과 비교하면은 그냥 풀 모델 체인지 같아요. 근데 이 얼굴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릴 자체가 커진 거는 좀 긍정적인데 그 그릴의 디자인은 그 일본차, 그러니까 알파드, 도요타와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.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의 그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는 캐스케이딩 그릴인데 좀 다른 현대차와는 좀 많이 다르고 지금 현대차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못생긴 것 같아요. 보행자 안전성을 위해서 기존 모델 대비 그 보닛의 높이가 좀 높아졌습니다. 스타렉스는 기본 모델도 큰데 이 차는 루프를 높여서 차가 더 커 보이죠. 근데 전고에 비해서 그 전폭은 좀 좁아 보여요. 하지만 2m니까 굉장히 넓은 차죠. 그래서 주정차 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 차는 사이드 스컷이 있잖아요. 저것 때문에 그 주차할 때 보통 벽에 바짝 붙이잖아요. 그럴 때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해요. 실제로 저 아파트 그 화단 그 높이에 거의 달랑말랑합니다. 이 차의 성격은 카니발 하이 리무진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사이즈가 다 커요. 전고 역시도 마찬가지고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2m가 안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.2m예요. 그래서 아마 어지간한 그 지하 주차장에는 좀 내려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지금 다 확인한 건 아닌데 아파트나 뭐 일반 병원 건물 같은 거 보면은 보통 2m거든요. 근데 이 차는 2.2m니까 못 내려가죠. 그래서 이 차 처음에 운전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의 크기에 맞게 이 후면의 그 테일게이트는 면적이 꽤 큰 편인데 그에 반해서 그 여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타이어는 렉센의 로디안 CTA, 사이즈는 215에 65와 17입니다.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일단 17인치라는 휠도 좀 작지만 그 215라는 그 타이어의 폭이 좀 되게 좁게 느껴지죠.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휠이나 타이어를 끼우면은 그 동력 성능이나 연비에 또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은데 어쨌든 차 크기 생각하면은 215가 좀 좋아 보이고요. 기본형은 16인치인데 이거 역시도 폭이 215입니다. 예, 실내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죠. 사실 기존의 디자인은 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제 오래된 차, 구식 같은 티가 좀 많이 났는데 실내는 기존에 비하면 한층 더 산뜻해졌어요. 대시보드 쪽에는 장식이라든가 송풍구 쪽의 디자인만 봐도 기존에 비하면 훨씬 산뜻하죠. 그리고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적어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대시보드 쪽의 플라스틱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물론 만져보면은 좀 딱딱하긴 한데 시각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.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현대기아 차들처럼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이 차가 전폭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내 폭도 크죠. 그렇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여요. 이쪽에 베젤도 좀 있는 편이고,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메뉴는 뭐 기존의 다른 현대 기아차와 거의 동일합니다.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 이 차가 좀 덩치가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서라운드 뷰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. 아무래도 이런 차는 주정차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. 공조장치의 버튼들은 되게 큼직큼직하죠. 눈에 되게 잘 들어오고요. 이 공조장치가 있는 패널의 위치 자체도 좀 높은 편이에요. 바람 세기 조절은 다이얼이고요. 온도 조절은 버튼입니다. 그리고 이 앞쪽에서도 그 2열에 그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. 기어 레버는 위치 자체는 기존과 동일한데 이거 역시도 기존에 비하면은 그 디자인이 한층 좋아졌죠. 확실히 기어 레버가 이쪽 센터 패시아 쪽에 올라와 있으면은 운전대를 잡은 손과 좀 거리가 가깝잖아요.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해요. 일부 승용차가 이런 방식 있죠. 혼다 같은 경우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. 보통 이런 승합차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수납 공간을 마련하기도 좋잖아요. 또 중요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패시아 주변만 봐도 괜찮은 수납 공간이 2개가 있죠.
그러니까 여기에도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고 이 앞쪽에도 굉장히 큰 용량의 그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는 12V 2개와 USB 옥스 단자가 있고요. 이 바닥에도 이렇게 고무를 깔아놨네요. 그리고 1열 양쪽 모두 열선과 통풍 시트가 3단계씩이 마련이 됩니다. 이 앞쪽에 있는 컵홀더 2개의 위치도 참 좋죠.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. 여기에는 좀 하이그로시를 좀 많이 썼네요.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2단입니다. 이 윗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상단만 열리고,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열리는데,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상당히 깊죠. 여기에 TOP 대자를 넣어도 높이가 이렇게 남아요. 그러니까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상당히 크고 뭐 거의 카니발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. 거기다가 앞에는 컵홀더가 또 있어요. 여기 뒤에 2개가 또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앞쪽에만 컵홀더가 4개가 있는데,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있으면 확실히 좋죠. 이런 컵홀더가. 핸드브레이크는 이렇게 당기는 레버식인데 좀 클래식하죠. 운전대는 기존과 그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은데 약간 좀 장식을 달리하면서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산뜻해졌죠. 이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미끄러운 편이고요. 그리고 왼쪽에는 음성 인식과 오디오 볼륨, 그리고 오른쪽에는 트립 컴퓨터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은 그냥 일반 타입입니다.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향 지시등인데, 요즘에 나온 차들은 뭐 거의 100%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 번만 탁 하면은 그 사연발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되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없어요. 조작하려면은 완전히 젖혀야 돼요. 옛날 차처럼. 계기판은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이죠. 요즘 차답지 않게. 사실 이게 요즘 차가 아니긴 하긴 하지만, 요즘 나온 차로는 좀 드물게 그 계기판에 적용된 그 액정도 되게 작고, 실제로 저 안에 표시되는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예를 들면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가 주행 가능 거리와 평균 속도, 주행 시간, 주행거리 A, B, 요소수 레벨, 이게 다입니다. 요즘에 신차들은 뭐 거의 평균 연비라든가 디지털 속도계가 거의 다 있는데, 이 차는 없는 게 확실히 좀 옛날 차구나 싶죠.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안개등과 운전대 열선, 액티브 에코, 에코 모드 버튼이죠. 계기판 밝기 조절, ESC 온오프, 2열 조명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은 2열 천정에 있는 조명을 끄고 켤 수가 있죠. 지금은 꺼진 상태고요.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천정에 조명이 들어오죠. 그리고 이 천정 조명은 빨간색도 있습니다. 차가 크다 보니까 이 도어의 크기도 상당하죠. 카니발도 굉장히 큰데 이 차는 더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도어의 그 열릴 때 각도 보면은 르노나 푸조처럼 이 각도가 살짝 이렇게 밖으로 기울어져 있어요. 그래서 안 그래도 큰데 이게 타고 내리는 승하차의 편의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이 차가 높아서 이 발판이 있어야 돼요. 이 발판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좀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하죠. 그래서 타고 내리기 쉬우라고 손잡이가 동반 좌석에도 있지만 이 운전석 쪽에도 있어요. 유리는 1열만 상하형 원터치이고요. 카니발처럼 이 도어 트림에도 이 수납 공간이 2개가 있죠. 2단으로. 그러니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,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이 상당히 넉넉하고요. 이 위에도 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폭이 좁아서 딱 이런 생수병이 이렇게 꽉 껴야 들어갑니다. 제가 보기엔 여기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 넣으면은 팔과의 좀 거리가 멀어요. 스티어링 칼럼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버튼이 있잖아요. 보통 여기에 버튼이 있으면은 뭐 전동 조절인데,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저쪽 편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 버튼입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닫히고요. 그리고 이게 문이 크고 무거워서 그런지 이게 닫힐 때 소리가 좋아요. 완전히 이렇게 밀폐되는 것 같은 그런 소리. 이 밑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죠. 실내에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 시트예요. 기본적으로 시트가 그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좀 작아요. 특히 이 쿠션의 길이가 좀 짧습니다.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그 쿠션의 길이가 짧아서 허벅지 그 뒤쪽 있잖아요. 거기가 좀 허전해요. 꼭 마치 소형차를 타는 것처럼 그 쿠션이 좀 짧아요. 거기다가 이 시트는 쿠션도 좀 단단한 편이어서 그 앞쪽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잘 이렇게 흡수를 못 해줍니다. 이 차가 리무진이고 따라서 뒷좌석 위주의 성격인데, 그걸 감안을 해도 1열 시트의 그 품질이 좀 많이 부족해요.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쿠션의 가죽이 약간 좀 울어 있죠. 이쪽의 도어는 이 레버를 이렇게 한번 당기면은 전동으로 열리고요. 닫힐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그 뒷좌석 위주죠. 보시는 것처럼 시트의 품질 자체가 1열과는 완전히 다르죠. 이 시트의 품질이 최소한 그 준대형급 세단에 그 준할 만큼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안락하고 그 쿠션 자체도 되게 푹신합니다. 그런데 1열처럼 2열의 그 양쪽 시트 모두 여기가 다 이렇게 울어 있어요. 이거 약간 좀 가죽의 내구성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. 2열의 공간 자체는 이제 슬라이딩을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,
꽤 넉넉한 편이에요. 지금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최대한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고, 저쪽 편의 경우에는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인데, 저 상태에서는 그 다리를 꼬아도 될 정도로 2열 공간이 나오고요.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우로 열려요.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열리는 거죠. 그리고 유리에는 이 블라인드도 있는데, 이 유리가 이렇게 완전히 가려지죠. 그래서 뭔가 2, 3열에 타고 있으면 약간 연예인차 비슷한 그런 기분도 나고 그래요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를 가장 뒤로 밀면은 이쪽에 무릎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. 다리를 꼬아도 되고, 저 밑에는 이 발판도 마련이 되어 있죠.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1열과 다르게 1열은 전부 다 수동이잖아요. 근데 2열 시트는 전부 전동이에요. 그러니까 시트백과 쿠션 모두 전부 다 전동입니다. 거기다가 2열과 3열 시트 모두에 이렇게 통풍과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. 이 통풍의 경우에는 이게 버튼이 아니라 이게 터치식인데, 처음에는 헛손질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잘 뭔가 인식을 안 되는 것 같은데, 잘 보니까 이게 터치식은 터치식인데 이게 조절할 때 약간 이렇게 밀어야 돼요.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2, 3열 승객을 위한 작은 모니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여기서 뭐 TV라든가 라디오, 폼 미러링 등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. 별도의 공조장치 역시 마찬가지고,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라이밋을 누르고요, 여기서 바람 세기와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. 지금은 1단 틀어진 상태이고요. 통풍구의 경우에는 다른 미니밴들처럼 이렇게 천정에 마련이 되어 있죠. 이 밑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. 여기에 USB가 3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위쪽은 컵홀더인데, 이렇게 열면은 컵홀더가 나오죠. 그러니까 총 3개예요, 컵홀더가. 그런데 이쪽에 그 플라스틱이 좀 되게 떨어지네요, 많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. 그리고 약간 좀 덜덜거리기도 하고, 거기다가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. 그 리무진의 6인승과 9인승 차이는 이제 시트도 있지만 모니터의 위치도 좀 다르거든요. 6인승의 경우에는 이 모니터가 여기 격벽에 수납이 되어 있어요. 이 모니터에 있는 이 TV 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TV가 이렇게 올라오죠. TV의 사이즈가 꽤 크죠. TV가 이 정도 사이즈니까 2열은 물론 3열 승객도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아요. 물론 이렇게 TV를 보게 되면은 앞쪽의 시야는 이제 완전히 가리는 거죠. 이건 TV 리모컨이고요. 여기서 조절을 할 수도 있죠. 여기서 TV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모니터가 다시 내려갑니다. 이 리모컨은 생각보다 재질이 괜찮아요. 그리고 좀 되게 가볍습니다. 이 조명의 경우에는 색상을 이렇게 4개를 고를 수가 있군요. 설정에 들어가면은 또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. 지금은 이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, 이 상태에서도 그 3열의 무릎 공간이 괜찮아요. 지금 여기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저쪽 시트는 최대한 앞쪽으로 미룬 상태인데, 여기에 무릎 공간이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까 2, 3열 승객의 체형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2열 시트를 슬라이딩을 조절을 하면 되겠죠. 3열은 저쪽에는 컵홀더가 하나 있고요, 이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, 여기에 길쭉한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. 저쪽에는 이게 또 USB가 마련이 됩니다. 이 3열 유리의 경우에는 딱 요만큼만 열립니다. 환기의 목적으로. 그리고 2열처럼 3열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고요. 블라인드 내리면은 유리가 완전히 막히긴 하는데, 여기에서는 살짝 보이겠군요. 천정에는 양쪽에 3개씩 독서등도 마련이 되고요. 이 차가 하이루프다 보니까 성인은 좀 힘들어도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은 실내에서 이렇게 설 수도 있겠어요. 3열 뒤에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. 지금 왼쪽 게 최대한 앞으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고, 이 오른쪽이 최대한 뒤로 미룬 상태인데, 그러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보면은 딱 한 요 정도의 그 짐 공간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양쪽 벽에는 이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고리가 하나씩 마련이 됩니다. 예, 공회전 때 소음은 실내로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. 그러니까 소리가 그 음색이 아주 이렇게 듣기가 싫은 건 아닌데, 그 실내로 들어오는 음량은 좀 있는 편이고, 그 지금은 피 상태인데 이 뒤에 놓으면은 그 떨림이 약간 좀 있어요. 그러니까 P에 놓으면은 그 의외로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, 이 R이나 그러니까 기어가 물리면 뒤에서는 그 진동이 좀 더 있어요. 저속에서는 그 운전대가 좀 무거운 편이에요. 사실 운전할 때도 좀 무겁긴 한데, 저속에서 이제 주정차할 때 돌릴 때 있잖아요. 그때는 좀 이렇게 무거워요.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.5리터 디젤과 5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, 5단은 사실 상당히 오랜만에 보죠.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승용차 SUV들은 다 이제 6단 아니면 7단, 8단, 뭐 9단, 10단까지도 있으니까
그러면서 보면은 이렇게 5단은 좀 상당히 클래식하죠. 사실 이런 차가 그렇게 모델 체인지 주기가 빠르다거나 뭐 업데이트가 잦은 건 아닌데, 이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죠. 공회전 때 진동이랑 소음은 사실 그냥 괜찮은 편인데, 그 운전, 그러니까 주행을 할 때는 좀 소리가 크게 들어오죠. 특히 가속 페달을 눌러서 이렇게 대략 한 회전수가 2000rpm이 좀 넘어가면은 그 엔진 소리가 좀 이렇게 갑자기 좀 커지는 편이에요. 어제 벨로스타인 반납하고서 이제 바로 이렇게 차를 받았는데, 그 음량이 벨로스타인이랑 약간 비슷해요. 근데 뭐 이렇게 회전수를 많이 안 쓰고, 그러니까 2000rpm 이하로만 사용을 해서 운전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근데 이 차가 무겁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회전수를 그렇게 낮게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많진 않으니까 확실히 소음 같은 면에서는 좀 불리하죠. 이 차는 앞이랑 옆으로 갈 때는 그 운전이 되게 편해요. 원래 이렇게 높은 차가 운전하기 편하잖아요.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운전면허 딸 때는 1톤 트럭으로 배웠는데 그 승용차보다는 운전하기가 훨씬 편했죠. 그래서 일부러 1종을 따기도 했죠. 실기가 편하니까.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높거든요. 그래서 앞에가 되게 잘 보여요. 앞도 잘 보이고 옆도 잘 보이고, 사이드미러도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. 물론 뒤에 그 시트가 있어서 그 후방 시야는 사실 되게 많이 제한이 돼요. 저 뒷유리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저쪽에 그리고 3열 시트가 좀 떨어요. 그래서 뭐 이런 놓으면 괜찮은데, 약간 좀 이렇게 파인 곳 있잖아요. 거기 지날 때는 저기서 이렇게 좀 잡소리가 생깁니다. 지금은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저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타이어가 소음이 많은 제품이 아니긴 하지만 대략 90 정도로 이렇게 달리면은 생각보다는 그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여기서 생각보다는 이 차를 승용이나 SUV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고요. 그 기존에 뭐 SUV나 이런 차를 타셨다가 이 차로 이제 바꾸신다면은 소리가 이제 크다고 생각이 드시겠죠. 이 엔진은 2.5L 디젤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온 엔진이죠. 이게 아마 2002년인가 1년인가에 나온 엔진인데 뭐 좀 개량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오래된 엔진입니다. 최고 출력은 175마력이고 다른 스타렉스에는 140마력 버전도 탑재가 되고 있죠. 근데 이 차는 좀 다른 스타렉스보다 무겁기 때문에 175마력이 얹혀야 되고 175마력도 이렇게 충분한 힘은 아니고요. 참고로 스타렉스에는 2.5L 디젤과 2.4 그 LPI가 있는데, 이 리무진에는 그 디젤 엔진만 탑재가 됩니다.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. 그래서 지금 가장 낮게 해도 좀 되게 높은 편인데,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지 여기가 좀 시야에 걸려요.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나 SUV처럼 그 정지선에 좀 바짝 붙으면은 그 신호등 있잖아요. 이게 좀 잘 안 보일 정도? 그래서 시야에는 이게 약간 좀 걸립니다. 이렇게 큰 차에 타이어가 215니까 왠지 선입견이 있잖아요. 돌다가 넘어질 것 같고, 특히 이 차는 이렇게 더 높으니까 하이루프라서 그래서 뭔가 넘어질 것 같은데 또 막상 달려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. 코너에서는 잘 속도도 안 나네요. 그러니까 이 차가 그 현대기아차의 그 다른 승용이나 SUV들보다 ESC 제어가 되게 빨리 들어가요. 그래서 속도도 안 나요. 이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뭐 이렇게 세팅하는 게 맞는 거죠. 차가 크기도 하지만 그 사이드월이 좀 물러갖고 코너에 이제 진입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차가 그 도는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요. 그래서 운전자가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할 수 있죠. 한마디로 이런 차는 이게 천천히 달리는 게 상수죠. 2000rpm 이상일 때는 그 엔진 소리가 크기도 한데 그 엔진 음색이 좀 되게 탁해요. 그 다른 그 승용차에 쓰는 것과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진짜 속도가 안 나네요. 그리고 이 코너 돌 때 보면은 타이어 소리도 좀 되게 일찍 나는 편이고, 이 타이어 소리가 이렇게 일찍 나는 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니까. 그리고 방금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로음들이 이렇게 있는데, 저기를 지날 때 운전대로 그 충격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차가 지금까지 몇 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 스타렉스가 그 중에 한 대죠. 가속력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안 나가요. 이 안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. 왜냐하면 이 차가 리무진이라서 그 공차 중량도 무겁고, 공차 중량이 이게 2.5톤이에요. 그러니까 스타렉스 라인업에서 아마 가장 무겁지 않을까 싶어요. 거기다가 이 하이루프도 있고, 이 루프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카니발 하이 리무진도 그 일반 카니발 대비해서 그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그 동력
동력 성능의 차이가 좀 되게 많이 나고, 코너 돌 때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 차가 대략 100km까지는 뭐 그냥 괜찮은데 그 이상이 가면은 이제 가속력이 굉장히 많이 처지죠. 최고 속도가 대략 한 180km 정도인 것 같아요. 수동 조작을 하면은 4단에서 걸려서 5단으로 안 넘어가거든요. 속도도 안 오르고. 그래서 차라리 그냥 D 모드로 놓으면은 대략 한 4단 한 180 그 언저리에서 5단으로 넘어가는데, 거기서는 오히려 속도가 조금 더 덜하고, 그래서 다른 차와는 약간 좀 달라요. 요즘에는 그 현대차의 그 변속기가 많이 좋아졌잖아요. 근데 이 5단 변속기는 완전히 그 옛날 느낌, 옛날 별로 안 좋았을 때 그 느낌. 가속을 하거나 해보면은, 아, 동력 손실이 좀 되게 많구나. 동력 손실이 많기도 하지만 그 변속도 되게 느리고요. 특히 수동 조작으로 이제 급출발을 하면은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좀 변속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리죠. 이게 아마 변속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좀 느슨하게 한 것 같긴 한데, 그걸 감안을 해도 안쪽에서 그 클러치 미끄러지는 게 좀 되게 심한 편이고,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드럽긴 한데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죠. 그리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행에서의 가장 큰 단점은 승차감인데, 그 운전할 때, 그러니까 1열에서의 승차감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어지네요. 저는 스타렉스의 그 1열 쪽 승차감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별로예요. 그래서 이 차로 장거리 운전하면 이거 꽤 피곤하지 않을까 싶어요. 기본적으로 이 하체가 그 충격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흡수를 잘 못해요. 그 타이어로 딱 충격이 전해지면은 뭔가 이렇게 흡수가 아니라 약간 한 번씩 탁 튄다고 해야 될까, 처음에? 그 다음에 이제 흡수를 하든지. 그래서 이렇게 매끄러운 노면을 다닐 때는 괜찮은데, 약간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을 지날 때에는 그 실내로 또는 승객에게 그 충격이 좀 많이 전해집니다. 그나저나 이 원터치 깜빡이가 없는 거는 좀 되게 놀랐네요. 요즘에 이 원터치 깜빡이 사연발 이게 없는 차가 어딨어요? 네, 지금 이렇게 코너에 진입하면은 차 되게 많이 기울죠. 근데 그거 감안하면은 또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.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속도가 잘 안 나니까요. ESC가 좀 일찍 제어를 하고요. 그리고 다른 이제 승용 SUV나 승용차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출력을 줄이죠. 사실 이런 차의 그 가속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, 급가속을 하면은 2000rpm, 3000rpm 이상 쓰면은 지금 아마 녹음이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좀 되게 많이 들어오죠, 실내로. 당연한 얘기지만 이 높은 그 루프 때문에 아마 일반 스타렉스보다 바람 소리가 더 많이 날 거예요.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그랬거든요. 저는 지금 스타렉스를 20년 만에 운전해갖고 뭐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는 사실 뭐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는데, 고속으로 쭉 주행을 해보면은 좌우에 롤링도 있고 위아래로 움직임도 많은데, 이 차의 성격이라든가 이 하이루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또 고속 안정성, 특히 직진 안정성은 또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보통 고속 안정성이 좋다 나쁘다 생각이 될 때는 이 운전대가 유격이 좀 많아서 고속으로 달리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그게 좀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, 스타렉스는 생각보다 그런 면은 괜찮은데요. 물론 이 차가 고속으로 달리면 높기도 높지만 그 앞쪽의 면적이 넓어서 이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. 제가 지금 혼자여서 2, 3열의 승차감은 알 수는 없는데, 그 듣기로는 1열보다 2, 3열의 승차감이 더 좋다고 합니다. 이 차의 단점으로는 좀 실내 마무리가 있어요. 제가 다른 현대차 탈 때는 실내 마무리를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한 적이 없는데, 이 차는 좀 달라요. 일단 외관에서 보면은 저쪽 뒷범퍼 쪽에 그 별도로 이제 붙인 건데, 그게 이만큼 이렇게 떠 있어요. 그래서 그게 혹시 이게 사고가 난 건가 했는데 사고가 난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저 뒤에 2열 이쪽에 그 천정 부분에 보면은 그 독소등 있잖아요. 그 부분, 그것도 역시 다 이제 개조해서 붙인 건데, 그것도 지금 이렇게 떠 있어요. 그래서 실내 마무리를 보면은 좀 많이 부족하죠.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이렇진 않았는데 그보다는 좀 못하죠. 예, 오늘 스타렉스를 정말 오랜만에 타봤네요. 이 차가 하이루프의 리무진 사양이라서 그 일반 스타렉스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. 물론 이제 외관 디자인 또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, 기존 모델에 비하면은 지금 요 실내 디자인은 거의 뭐 승용차라고 해도 무방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좀 여럿 있죠.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모델 체인지 주기가 긴 게 당연하지만
지금 이제 팔리고 있는 차들에 비하면은 이제 편의 장비 같은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, 그리고 이 차는 6인승 리무진이라서 이제 성격이 뚜렷해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렉스보다는 그 2, 3열의 그 편의 장비 또는 공간에 더 초점이 맞춰진 차거든요. 이 시트만 봐도 1열과 2, 3열은 이 품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.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만큼 남잖아요. 1열에 승차감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가 이 시트라고 보고요. 물론 하체에서 비롯되는 이 승차감도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. 그리고 이 차 운전하다 보면은 다른 승합차랑 느낌이 다른 게 그냥 딱 그 기사 같아요. 운전을 해야 되는 기사. 그러니까 2, 3열 승객을 위한 딱 기사라는 생각이 이렇게 절로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차는 리무진이라는 성격에 맞게 그 2, 3열 승객의 그 편의성과 공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차라고 하겠습니다. 카니발도 그렇지만 이 스타렉스 역시도 마땅한 경쟁자가 없죠. 그래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좀 아쉬울 수 있어요. 물론 스타렉스가 이제 예전에 비하면 라인업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요. 예, 이로써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지금 이재린 기자가 운전을 하고요. 제가 지금 2열에 타고 있는데 추가로 2열과 3열의 승차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열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. 제가 어저께 2열과 3열은 1열보다 승차감 차이가 되게 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이건 좀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다른 차라고 할 정도로 그 운전석과 2열은 그 승차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. 1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탁탁 튀고 전형적인 화물차 또는 그 이하일 정도로 그 승차감이 별로였는데 지금 2열에 앉으니까 되게 안락해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참고로 리무진의 경우에는 오링크 코일 서스펜션을 따로 쓰는데 이게 아마 그 리무진이나 성격에 맞게 더 2, 3열 승차감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따로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시승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열과 2열은 시트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승차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2열과 3열에 타고 지금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재린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그 1열과 2열, 3열의 승차감은 어때요? 네, 저는 2열에 먼저 앉았었는데 앉자마자 느껴진 게 이 정도면은 리무진이라고 할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. 그리고 3열에 앉았을 적에도 재밌는 게 3열은 2열보다 좀 더 편했고요. 시트의 포지션 자체가 약간 좀 더 낮게 돼 있어서 2열보다도 어쩌면 3열이 더 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운전석으로 옮겼는데 앞자리는 한상기 기자님 말씀처럼 약간 달구지 같아요.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좀 승합차 미니밴 느낌, 어떤 군대 때 탔던 콤비 카운티 같은 그런 수준이고요. 그래서 앞자리는 기사랑 안내 가이드나 앉으라고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. 참 재밌네요. 1열과 2, 3열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게 재밌습니다. 예, 지금은 제가 3열에 있는데요. 이재린 기자와는 달리 저는 3열이 2열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3열에 앉으니까 그 자잘한 진동이 조금 더 많이 직접적으로 전해집니다. 몸으로, 엉덩이 또는 그 등 쪽으로. 기본적으로 이 뒤에 있다 보니까 그 리어 서스펜션에서 발생하는 그 진동이 좀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은 좀 이렇게 흥미로운 차네요. 1열과 2, 3열의 승차감 차이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다니 좀 되게 놀랍네요.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다른 말로 보면은 저 1열의 그 승차감이나 그 시트의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